안녕하세요. 쇼피파이 ERP 연동 가이드 기초 강의를 맡게 된 김민영입니다. SAP ERP 사례를 들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쇼피파이 먼저 정의를 알아보고요. ERP의 정의, 그리고 이걸 왜 연동을 이렇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연동할 데이터들은 어떤 게 있는지, 연동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자의 회사에서도 연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쇼피파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쇼피파이란 무엇일까요? 쇼피파이의 정의를 나무위키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토론토 증권거래소에서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한 이래로 현재 캐나다 시총 1위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약 1,800억 달러 216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이베이를 제치고 미국 이커머스 분야 시총 2위, 점유율 2위 기업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유력한 대항마로 불리는 중이고 사업 모델이 아마존과는 거의 딴판인데 입점과 직매입을 내세워서 모든 시스템을 자사 플랫폼 안에 집어넣는 아마존과는 달리 자기만의 쇼핑몰을 창업하려는 판매자들한테 A부터 G까지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각자의 쇼핑몰 사이트에 올라온 물건을 한데 모아 보여주기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자체 쇼핑몰 하나 없이 성공한 쇼핑몰 플랫폼 아마존 제국에 도전하는 개미군단 연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비교해보면 쇼피파이는 브랜딩에 좀 특화되어 있는 자사몰 위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초기 고객 확보가 아무래도 쉬운 마케팅에 굉장히 최적화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쇼피파이를 사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쇼피파이 사례로 쇼피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대폰 케이스 업체죠. 그리고 미미박스, 그리고 화장품 구독 업체, 그리고 코코도르 디퓨저로 유명한 업체. 이렇게 유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ERP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ERP란 무엇인가? ERP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돈의 모든 흐름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의 약자인데요. 전사적 자원 관리, 전사적 관점에서 원전제와 같은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금융 자원, 심지어는 시간 자원까지 광의적 개념의 모든 자원까지 한 번에 다루겠다는 겁니다. PC의 발달로 인해서 인사 관리나 회계 관리나 생산 관리, 조달 관리 등 회사 내부의 관리가 필요한 모든 부분의 시스템이 통합되면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부서 간의 정보 시스템이 다를 때 일어나는 비효율성이 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회사의 자원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ERP를 회사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ERP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먼저 SAP ERP는 ERP 시장 세계 1위 업체입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대부분 SAP를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중소기업에도 적합한 클라우드형 ERP를 지속적으로 국내 출시를 하면서 중소기업 대상으로도 SAP ERP의 특징과 장점을 전달하고 시장 확산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SAP 본사 이름은 SAP SE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는 독일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삼성그룹이 또 이건희 회장의 지시 아래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SAP ERP를 도입했고 현재는 뭐 LG그룹이나 현대그룹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도 ERP를 대부분 SAP로 도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존 국내 중소기업에서는 더존을 많이 씁니다. 국산인 이제 더존 비즈온과 비젠트로 영리번 등도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서 더존을 가장 많이 쓰고요. 더존은 크게 회계, 생산, 인사, 물류 네 파트로 모듈화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업종, 업태에 따라 필요한 모듈만 설치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최근에는 기존 국산 ERP를 사용하던 기업들이 물류, 생산, 회계를 실시간 완벽하게 연동하는 SAP 클라우드 ERP, SAP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을 기반으로 점차 재구축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오라클인데요. SAP 외에 오라클 ERP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SAP가 좀 제조업이나 유통 이런 쪽에 특화되었다고 하면은 오라클은 서비스업에 강점이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근데 이 세 개 업체 외에는 좀 유의미한 점유율을 가진 업체는 없기 때문에 이 세 개만 알아보겠는데요. 오라클은 국내 중견 대기업 ERP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사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고 드랍박스, 피자헛, 페덱스 등의 업체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ERP의 구축사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보통 SAP ERP가 보통 큰 기업들이 많이 도입했기 때문에 이 ERP 사례, SAP ERP 사례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 SK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모두 구축을 했는데요. 최근에 어떤 식으로 구축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두산 산업차량, 두산 인프로코 같은 경우에 공동 운영 중인 SAP 전사적 관리 이 ERP 시스템을 기존의 ECC 버전, ECC 6.0 버전, 설치형 버전인데요. 이거를 최신형 버전인 웹 버전 SF S4 하나 1909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한국 법인과 동시에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법인에도 통합 구축을 완료했고요. 데이터 이관 개발 등 S4 하나 컨버전 업무 전체와 아마존 웹 서비스 기반 클라우드 전환 구성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SAP S4 하나로 전환했는데요. 국내 4대 대기업 그룹사 중에 최초로 S4 하나로 전환을 한 사례고, S4는 SAP 인모메리 데이터베이스 기반 전사 자원 관리 솔루션입니다. 하이닉스는 기존 SAP ECC, 아까 두산 인프라코에서도 말했는데 ERP 설치 버전 6.0 버전에서 S4로 전환했습니다. 인텔리전스 등 신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데다가 ECC 대비해서 속도나 용량이나 성능을 검토한 결과 훨씬 S4 사용이 경영과 생산 업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ERP 시스템을 똑같이 ECC 6.0에서 또 차세대 버전 S4 하나 2022 FPS 01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이게 최신 사례고요. 논 SAP 시스템, BSAP 시스템을 S4 하나 환경에 맞춰서 재구축하는 과제로 동시에 추진됐습니다. 조달 협업 시스템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내부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업무 효율을 좀 높일 예정이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좀 구축할 수 있게 돼서 조선 업계가 이제 앞다퉈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조선소 경쟁에서도 선두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ERP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왜 연동을 할까요? ERP랑 쇼핑몰 이걸 따로 운영하면 안 될까요? ERP에서는 안 되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 이유는 ERP 내에서는 예쁜 쇼핑몰 사이트를 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ERP가 외관이 좀 이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디자인적으로 좀 퀄리티 있게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쁜 쇼핑몰을 따로 만들어서 연동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회사 내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보통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따로 구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또 따로 쇼피파이에서 구축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드는데 이 데이터 또한 ERP에서 실시간 활용하고 자동화해야지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수기 작업을 일일이 입력하는 걸 또 한 번 번거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좀 ERP에 연동해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쇼피파이와 ERP를 이렇게 연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동을 할까요? 그럼 연동할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RP 쪽과 쇼피파이를 연동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쇼피파이를 기준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쇼피파이를 기준으로 알아볼 때는 참고할 만한 사이트가 있는데 쇼피파이 DEV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사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 사이트들을 보시면 여기에서 REST 어드민 API라고 해서 이런 메뉴들을 들어가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API라 그래서 이쪽에서 배포하는 그런 매뉴얼들이 있어요. 보면은 빌링, 지불 정보, 고객 정보, 그리고 재고 정보, 밑에 주문 정보, 상품 정보까지 이렇게 메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메뉴들을 보시면은 이런 정보들이 다 쇼피파이 내에 있는 데이터 정보들,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다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는지 알아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객 정보를 본다 그러면 커스터머 메뉴를 왼쪽에서 이제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밑에 이제 하단 메뉴들이 또 뜹니다. 그러면 제이슨, 포스트, 겟, 풋, 딜리트 이런 식으로 뜨죠.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고객을 생성할 때는 이 구문을 사용해라. 이 소스를 사용해라. get 할 때, 얻어올 때는 이 소스를 사용해라. put 할 때, 업데이트, 수정할 때는 이걸 해라. 딜리트 할 때 이걸 해라. 이런 식의 소스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좀 제이슨 파일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업세트 마케팅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커스터머 아이디, 고객 아이디나 성, 이제 이름이라든가 회사, 그리고 주소 이런 정보들, 고객들의 주소까지 또 정보들이 다 나와 있죠. 이런 제이슨 파일을 보면서 여기에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샘플 데이터 들어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는지까지 이그젠플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ERP 연동 데이터는 이제 주문 정보, 제품 정보, 그리고 고객, 배송 정보들이 있어요. 주문 정보는 말 그대로 이제 주문에 들어가는 정보들이죠. 밑에 보면은 이제 캔슬 리즌이라 그래서 취소 사유 이런 자세한 것들도 나오는데, 아니면 빌링 어드레스라 그래서 우리가 지불하는 그 주소 이런 정보들까지 세세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품 정보는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라 제품 아이디, 그리고 또 제품을 생성한 시간, 수정한 시간, 업데이트 앱 이런 것들도 나오고, 제품 사진을 집어넣는 것들도 있죠. 이것까지 연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위에 것들은 다 연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객 정보는 이제 고객의 뭐 주소라든지 고객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정보들 또 입력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배송 정보들, 배송 정보는 아까도 뭐 주문 정보에 좀 들어가긴 했지만 그 정보들을 또 따로따로 또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소나 도시나 뭐 이런 정보들, 여기 들어가는 뭐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까지, 전화번호까지 해서 이런 배송 정보들도 다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연동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옮겨주는 거랑은 조금 틀립니다. ERP에서 쇼피파이로 이동되는 정보는 제품 정보나 재고 정보가 있어요. ERP 내에서 보통 시스템적으로 제품을 어떻게 이제 생산해서 뭐 재고를 어떻게 이동하는지까지 안에서 다 돌아가기 때문에 회사 내 시스템에서, 그래서 그 정보를 쇼피파이와 연동을 해줘야지 쇼피파이에서 고객들이 뭐 재고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쇼피파이에서도 물론 뭐 고객들이 등록을 하면 고객 정보를 ERP에서 받아와서 실시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주문이나 배송이나 지불 정보나 고객 정보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싱크 관리 프로그램이 ERP 내에 또 필요가 해요. 이걸 또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체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뭐 개발자들이 항상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따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자체 관리 프로그램이 또 필요합니다. 현업에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쇼피파이와 ERP 간의 데이터가 혹시 누락된 데이터는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음 스텝에서 판매 문서나 납품, 대금 청구 문서, 생성도 제대로 누락 없이 생성되었는지 에러는 없는지 체크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판매 문서, 납품, 대금 청구 문서 이런 게 좀 생소하실 텐데, ERP 같은 경우에는 문서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런 문서 하나의 데이터들을, 행 데이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성을 해요. 뭐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그 주문 단위에 대해서 생성을 하는데, 이걸 그냥 생성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밀어 넣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온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동으로 돌리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는 BDC라는 거를 사용하거든요. BDC라는 건 배치 데이터 컨버전이라 그래서 자동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넣어서 이제 돌려주는 그 프로그램인데, 백그라운드에서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뭐 자동화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 설계할 때 넣어주면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몇 시에 언제 이렇게 스케줄링을 또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계한 다음에 이제 배치만 예약을 걸어주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거를 뭐 주기적으로 몇 분마다 뭐 이렇게 돌린다 뭐 이런 식으로도 또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판매 문서 생성을 하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납품할 때나 대금 청구는 이제 돈을 지불할 때, 뭐 이럴 때도 다 문서가 하나하나씩 생성이 되는데 이것도 각각의 프로그램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려주는 것들. 그래서 이걸 돌려주는 게 또 에러가 혹시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에러는 없는지, 그리고 에러가 난 걸 또 다시 돌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ERP 내에서 연동이 돼야지만 자동적으로 이거를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수기로 직원들이 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게 자동화 시키는 게 다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너무 좀 어렵게 좀 느껴지시죠? 어려운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사실 이 연동하는 작업이 이런 강의 하나 듣는다고 이제 가능한 수준의 작업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게 실무자들이 뭐 사수 시니어 개발자분들에게 좀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기업 내부에서 뭐 시니어 개발자 리소스가 좀 충분히 있는 경우는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외주를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외주를 맡기기 전에 작업 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외주 업체를 잘 만나셔야 문제없이 ERP 연동하고 데이터가 잘 들어오고 나가는지도 뭐 품질 보증이나 품질 관리까지 꼼꼼히 모두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한테도 의뢰 많이 주시는데, 의뢰하시는 기업들이 많아서 모든 기업들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뭐 현재 내부 인력이 없거나 꼭 도움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업체들을 더보기 링크 아래 더보기 링크에서 확인하셔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뭐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